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에센셜 112제 78번부터 89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보험료 납입이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번 변액종신 보험은 보험료 납입은 월납과 뭐가 가능합니까? 일시납만이 가능하죠.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변액연금보험도 월납과 일시납만이 가능합니다. 2번 변액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처럼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수준, 납입기간, 납입방법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중지,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맞죠? 납입 중지죠. 4번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무슨 기능이죠? 자유납입이죠. 예, 자유납입 기능입니다. 불구하고 계약 초기에 만약에 자유납입을 때문에 돈을 많이 납입 안 했다, 보험료를. 그러면 효력상실, 해지될 수가 있겠죠. 실효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의무화하는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종신 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이 가능하죠. 근데 일시납이 단기납입니다. 단기납이 뭡니까? 보험기간보다 납입기간이 짧은 거죠. 일시납 한 방에 딱 넣고 끝나는 거니까. 그죠? 바로 일시납이 단기납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운영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같죠. 보험기간도 종신, 납입기간도 종신이죠. 세 번째, 변액종신 보험은 보험료의 연납 안 됩니다. 2개월 납, 6개월 납, 연납 다 안 됩니다. 뭐만 된다고요? 월납과 일시납. 7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선납보험료하고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교재에. 시험 문제도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선납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지가 않죠. 선납보험료는 언제입니까? 월 계약 해당일이죠. 추가납입보험료는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서로 다릅니다. 틀렸죠. 2번 저축성 상품은 일반적으로 평균 공시율로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예정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율로 하는 거죠. 4번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네요. 선납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투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1번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추가납입 보험료와 선납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일은 추가납입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매월 월 계약 해당일, 투입 전까지는 평균 공시이율로, 예정이율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 보험료. 일단 3배가 틀렸죠. 그죠? 예, 3배가 아니라 2배. 기본 보험료의 2배 범위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2번 선납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 운용 수익률이 아니죠. 평균 공시율이죠. 예정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 즉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제2영업일. 자, 다음 80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투입 시기죠. 자, 청약철의 기간 내에 계약이 승낙이 되게 되면 끝까지 기다리죠. 언제까지? 청약철의 종료일까지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딱 끝마치면 그 다음 날 제1영업일 플러스 제1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 승낙이 되었습니다. 일단 종료일 다 끝났죠. 30일 다 지났죠. 투입일은 언제냐? 승낙일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일단 청약철의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됐죠. 그러면 승낙일을 이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 그죠? 예, 승낙일이 이체 사유 발생일은 30일로부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승낙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청약철의 기간 내에 계약이 승낙된 경우 제1의 보험료는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8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별계정 투입일 계산하는 거죠. 청약일이 11월 1일, 그죠? 청약철의 종료일이 30일 지난 12월 1일인데 청약철의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되었죠. 그러면 특별계정 투입일은 종료일 플러스 1일이니까 12월 2일이 특별계정 투입일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월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을 했다. 그럼 납입일 플러스 무조건 제2영업일이다.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선납보험료는 언제 투입됩니까?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투입이 되는데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투입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죠. 자, 근데 계약관리 비용의 차감이 없이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자, 어떤 보험료라도, 추가납입 보험료라도 투입하기 전에 계약관리 비용은 차감을 합니다. 월납 보험료보다는 계약관리 비용이 조금 적은 것이 일반적이죠. 자, 다음 8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간 알맞은 용어. 먼저 한번 살펴보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특약보험료와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을 납입 시에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당월 위험보험료와 함께 차감하는 거. 예, 월대체 보험료 얘기하는 거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에 어디서 공제합니까?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를 하죠. 근데 해지 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하지 못하게 되면 납입 최고를 거쳐서 해지로 이제 절차를 밟게 되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월대체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죠. 예, 위험보험료,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비용, 그 다음에 특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특약보험료 이런 것들입니다. 계약 대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기타 비용, 특약이 부과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기타 비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금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금비는 애초부터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에서는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기타 비용을 월대체 보험료로 차감할 수가 없습니다. 83번 해지환급금 보겠습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투자 성과가 좋으면 초과할 수 있죠. 2번 중도해지 시 보험계약 대출금에서 특별계정 적립금을, 이건 반대로 됐죠. 그죠?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아직 대출 상환하지 않았다면 대출금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횟수 등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보험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보험 납입 많이 했다는 거죠. 보험 납입 횟수 많으면 많을수록 해지환급금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자,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죠.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14일.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 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의 청약 철회 사유, 청약 철회 사유에는 변액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 해지 시. 자, 계약 해지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기준가 적용. 제가 무조건 기본은 플러스 제2영업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준 가격은 해지 신청일 당일이 아니라 플러스 2영업일 날의 기준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과 보험료 납입 횟수, 투자 수익률 다 관련이 있죠. 납입 횟수 많으면 해지 환급금 많아지겠죠. 투자 수익률 좋으면 해지 환급금 당연히 많아질 것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차감한다 그랬죠?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해지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해지,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활 시 해지된 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확보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 되게 되면 해지된 시점 기준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죠. 두 번째,
부활 시 적립금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과 적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번째,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청약할 수 있죠. 단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4번, 해지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납입 최고 기간을 거쳐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미납으로 보험료 납입 미납이죠. 해지된 경우 계약자 적립금이 어디서 관리되느냐?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던 계약자 적립금이 해지가 되게 이제 실효가 나게 되면 미납이 돼서 해지가 되게 되면 일반 계정으로 옮겨져서 관리가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과 똑같다 그랬죠. 며칠? 14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었죠. 세 번째, 계약자 알릴 의무를 위반해서 해지가 되면 얘는 부활이 안 됩니다. 미납 해지였을 때만 가능하죠. 해지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즉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최고 기간 14일을 거쳐서 해지가 됩니다. 85번 부활 보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변액보험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2번 계약을 부활을 하게 되면 해지된 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 실적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죠?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선납 가능합니다.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선납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경우에 안내 당연히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연체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 특별계정 투입을 하게 되는 시점은 자 이제 부활 신청을 해서 연체 보험료까지 다 납입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승낙이 언제 이루어졌냐죠. 자 연체 보험료가 부활이 승낙이 되고 난 다음에 연체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그럼 둘 중에 나중에 된 게 보험료 납입이 나중에 된 거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된 거. 연체 보험료 납입 완료일 플러스 기본 이영업일. 납입이 되고 승낙이 됐습니다. 그러면 승낙일 플러스 이영업일에 특별계정 투입이 된다. 특별계정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승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납입이 됐죠. 둘 중에 연체보험료 납입이 더 늦게 됐죠. 그러면 연체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데 납입 완료일에 투입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계약대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계약대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계약대출이 작년 시험 중에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일에 즉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 플러스 여기도 기본 2영업일. 두 번째, 해당 계약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 기납입 보험료 아닙니다. 세 번째,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계약 대출 이자는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빼죠.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만 투입이 되게 되니까 3번 질문 일단 틀렸네요. 4번 계약대출 원리금은 월 계약 해당 일에 상환해야 한다. 얘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얘도 틀렸어요.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계약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계정 방식 두 가지가 있죠. 특별계정 방식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대출해 주는 거고요. 일반계정은 특별계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반계정 자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특별계정 방식은 월 1회밖에 안 돼요. 일반계정 방식은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관 함정.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금액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빠진다 그랬죠. 대출 수수료를 빼고 난 나머지 이자만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두 번째, 대출 상환금액은 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영업일.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월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일반 계정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계정 방식은 월 1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특별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다. 8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험계약 대출은 대출 금액만큼을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특별계정 방식인데 얘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일반 계정 방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상환하지 않은 채로 보험사고 발생이 되게 되면 보험금에서 당연히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겠죠. 3번 변액보험의 계약자 대출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게 특별계정 방식이죠. 계약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대출 수수료. 대출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특별계정 다시 투입되죠. 특별계정 누구 거예요? 계약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것은 대출 수수료 수준이다. 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 대출 상환 시에는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 뭐 빠진다 그랬어요? 수수료를 빼고 투입한다 그랬죠. 그럼 수수료 얼마인지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계약자가 나입하는 보험계약 대출이 총 8만 원인데 그중에서 수수료는 1만 원이다. 8만 원에서 1만 원 빼고 7만 원만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 담보대출로 대출할 경우에 대출 이자가 왜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출하면 다 이자 발생하죠. 이 이자는 전액 일반 계정 수익으로 잡게 됩니다. 두 번째,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게 아니죠. 예,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계약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88번 보겠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네요.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기본 보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죠. 감액하게 되는 경우에 같은 비율로 변동보험금도 감액이 됩니다. 맞죠? 감액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되죠. 별도로 기본 보험 금액과 변동보험 금액을 따로따로 감액할 수는 없다. 같이 움직인다. 이게 핵심이었죠. 정답은 일단 1번이네요. 자, 감액하고자 할 때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보는 거죠. 중도인출로 보는 거 아니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수익자 변경 가능하죠. 수익자 왜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피보험자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월납보험 계약은 펀드 변경 기능을 왜 적용할 수가 없죠? 예, 월납보험 계약 다 펀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는 안 됩니다.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 무조건 종신이죠. 그죠? 의무 납입 기간 얘도 의무, 딱 말이 일단 의무잖아요. 그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변경이 안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금액의 증액 안 된다 그랬죠. 감액이 가능하다. 감액만 가능합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랬죠. 얘는 무조건 종신입니다. 세 번째, 변액 종신 보험은 일반 종신 보험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신은 변액으로 환원이 안 됩니다. 마지막, 기본 보험 금액 또는 변동 보험 금액만의 감액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89번 폐지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펀드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에 1개월간 계속해서 50원 미만인 경우 폐지 가능. 운용 대상이 소멸했다 가능. 자산가치 변화로 효율적 자산 운용이 곤란해졌다 가능.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6개월 요거 아닙니다. 예, 6개월 가지고 많이 함정 팝니다. 네 번째, 펀드가 운영되는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가 됐다고 해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의 최초 개설 시 회사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투입하는 거 뭐죠? 초기 투자 자금이죠. 그죠? 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면 정정하면 되지 왜 폐지를 합니까? 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펀드를 설정한 후 6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1년이죠. 지난 후에 50억 원 설정액이 미만일 경우에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라 그랬더니 폐지할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 펀드 폐지 시에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유사한 펀드로 변경이 가능한 거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